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개념 쏙쏙 이런 거 안 풀고 넘어가고 있지. 자, 그건 좀 너희들한테 좀 일단 맡겨놓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질량보전 법칙 했고, 그지? 질량보전 법칙 했고, 두 번째로는 일정 성분비 법칙. 아마 오늘은 당연히 화학이 다 못 끝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아마 화학 다 이 단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거는 이제 누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그지? 발표를 한 법칙이다. 그지? 프루스트. 내가 과학자 이름까지는 알아두라 그랬다. 프루스트라는 사람. 자, 그럼 봐봐. 일정 성분, 그러니까 뭐야? 비율이 일정하다 이 말이거든, 비율.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 이 얘기인데, 그럼 어떤 비율이냐? 여기서 여기 중에. 질량비가 일정하더라, 질량비. 항상 질량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난다,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다 이거죠. 질량비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더라. 자, 근데 거기 줄 거 봐. 자, 일정 성분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화합물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질량보전 법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다 성립한다 그랬지.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야? 화합물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뭐야?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다. 즉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때?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일 때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성립한다. 알겠니? 자, 뭐일 때만?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 자, 생각을 해봐. 물이 있어, 물. 자, 물 100g 있다고 칠게. 자, 여기다 내가 설탕을 녹여. 설탕을 녹이는 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그냥 물에다 단순히 설탕 녹이는 거잖아. 물리변화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설탕을 녹인다고 칠게. 설탕을, 뭐 예를 들어서 20g을 녹인다고 치자. 그럼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어. 그럼 그 설탕물을 이루고 있는 물과 설탕의 질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00g에다가 20g 녹였으니까 설탕물을 이루는 물과 설탕의 질량비는 5대 1이 되겠지? 근데 내가 설탕 10g 녹이면? 10대 1이, 그럼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쉽게 말하면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얼마큼 섞어주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비율이 계속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물리변화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지?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한다. 그럼 이제 왜 화학변화에서만 성립하는지는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면 나오게 되겠지. 맞지? 물론 여기 성립하는 이유가 나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뭐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얘들하고 좀 다른 얘기겠는데, 아까 이 얘기했어. 여기 봐봐.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하고 섞어. 이것도 이제 밑에 아마 예로 나오게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전기 파바박 스파크를 일으키면은 물이 생긴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수소기체는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지? 크게 좀 다른데 그냥 같다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 전기 스파크를 파바박 일으키면은 물이 생겨, 물. 그지? 물. 그래서 물이란 녀석은 어떻게 생겨?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 이게 이유야. 무슨 얘기냐 하면, 봐봐.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화학 공부를 한 사람은 배웠겠죠.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 하는데 진짜 질량은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는 게 원자량인데 그냥 질량이라 생각하면 수소라는 원자의 질량을 1이라고 칠게. 1. 요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수소 원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산소는 그거에 16배를 띄거든.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 얘가 1이면 얘 16배라니까? 그럼 얘 얼마야? 1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 그래서 이제 봐. 그럼 이제 물 분자가 생겼는데, 자, 이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기든, 이 물 분자나 이 물 분자나 지금 어때? 어떤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기든지 간에 물 분자라는 녀석은 항상 이 그림에서 보면 산소 원자 한 개에 무조건 수소가 몇 개가 결합해? 2개가 결합한 게 물 분자인 거야.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기든. 그지? 그러면 요 분자 하나는 질량, 요 산소는 뭐야? 여기 있는 산소나 여기 있는 산소나 똑같은 산소니까 이 녀석 질량이 16이겠지. 수소는 여기 있는 수소나 여기 있는 수소나 똑같은 수소니까 얼마야? 질량이 1이겠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18. 그지? 18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때 물 분자 하나의 질량이 18이라고 하면 산소가 한 개라며. 18 중에 산소는 16이잖아. 그럼 수소는 일자리가 2개니까 2잖아. 맞아? 그러면 물을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 비는 8대 1인 거지. 어떤 물 분자든지 그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 8대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항상 물 분자는 수소 1개, 산소 1개, 수소 2개가 결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화합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8대 1이거든? 그 이유는 뭐다? 그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항상 원자들이 이 물 분자든 이 물 분자든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야. 항상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산소하고 수소는 1대 1로 결합하는 거야. 물론 분자가 다르면 다르겠지만 비율이. 그러니까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물 분자를 보더라도 그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이 경우에 8대 1이 나온다 이거지. 거기 보시면 성립하는 이유 뭐다? 화합물을 생성할 때 거기다 줄거나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더라. 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물론 이게 분자마다 다르기는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있거든. 암모니아라는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수소 원자가 요 분홍색이 수소야. 자, 우리 집에서 암모니아 분자 만들었어. 민준이네 집에서 암모니아 분자 만들었어. 그럼 니네 집에서 만든 암모니아 분자나 우리 집에서 만든 암모니아 분자 똑같은 암모니아 분자면 항상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1개에 무조건 수소가 3개가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준이네 집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분자를 이루는 질소와 수소의 개수비도 1대 3이고 우리 집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분자의 개수비도 1대 3이니까 그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도 어때? 똑같다고. 물론 얘랑은 다르지만 일정하다고 항상. 참고로 질소는 수소의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질소는 14인 거야. 그러면 질소 원자 하나가 14인데 일자리가 3개가 3개지? 그러면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항상 14대 3인 거야. 어디서든 언제나 몇 개가 생기든. 알겠지?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밑에서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때 걔네들 사이의 질량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자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지만 아까 물리 변화 여기서 일정한 개수라는 게 없잖아. 얘네가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섞어 놓는 거니까 내가 얼마 섞느냐에 따라서 질량비가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지? 이해가 쏙쏙 되지 않냐? 안 되냐? 그지? 그지? 기가 막히지 않아? 그지?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막 다 되고 막 이러지 않아, 태우가? 아니야? 맞지? 너 엎드려서 절받기 같다. 그지? 늘 강조하지만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그지? 선생님 물리를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와 다 알려줄게. 화학을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와 다 알려줄게. 생물을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와 다 알려줄게. 그지? 진짜 이런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지? 이게 전국구 스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유튜브 스타들이 그런 얘기 하더만. 저 유튜브에다 올릴 건데, 그지? 하루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빨리 늘려야 돼. 내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뭐 요즘 보니까 걔네 뭐 선생님이 감스 특허 이렇게 많이 보는데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 버튼 꼭 눌러달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눌러! 알겠지? 구독 다 눌러.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야? 9명이지? 내일 됐을 때 구독자 수 늘어나 있어야 돼. 알겠지? 채널 이름이 뭐예요? 김용석 물. 그냥 내 이름 김용석 치면 돼. 그지? 그래서 채널명도 좀 바꿔놓을까 생각 중이야. 우리 학원 이름을 바꿔놓을까 생각 중이야. 그지? 어차피 뭐 선생님은 그지?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니까. 그지? 그래요? 학원 이름으로 채널 설정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니네가 여기서 다른 학원 가도 니네 소식 다 듣고 있어. 다. 그지? 여러 학원에 곳곳에 선생님의 스파이들을 다 심어놨어. 거기 타임만 다녔다며. 이제 파인만 가면 내가 니네 소식 바로 할 수 있어. 아 맞다. 파인만 등록했다 그날 저녁 때 바로 할 수 있어. 수학을 등록했다 내 전화하면 바로 할 수 있어. 그지? 쌤 사촌 동생이 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백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가 수학학원 다니는데 그지? 그 수학학원 원장님이 백현 원장님 저기 뭐야 사촌 동생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백현우 쌤인데. 진짜? 너무한데? 그지? 우리 학원 이름은 백현우 과학 전문 학원이 맞는데, 그지? 선생님 이름 뭐라고? 태영아? 김용석. 그렇지. 딱 선생님 이름 딱 나오지, 그지? 널리 퍼트리란 말이야. 그지? 신반포중학교에 퍼트리고, 거기 다 퍼트렸다 싶으면, 지금 반포중학교 학생이 없지? 그지? 경원중학교에 퍼트리고, 다 퍼트리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다, 그지? 미안, 그지? 근데 제가 가끔씩 개드립을 해줘야 좋아한다고. 자, 그럼 이제 보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금속을 태우는 거. 금속, 뭐 태우는 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금속이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떤 접시에, 그지? 막자사발에다가 금속 가루를 넣어놨어. 그지? 넣어놓고, 이거 이제 산발이에다가 올려놓고, 그지? 산발에다 올려놓고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하면 이제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제 구리를 예를 들어서 넣어놨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이제 이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니까 질량이 이렇게 늘어나긴 하겠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써볼게.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 그지? 자, 무조건 어떤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면 앞에 산화자가 붙어.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산화구리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돼. 참고로 색깔도 변한다 그랬지, 화학 변화 일어나면. 니네 구리는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을 띄어요. 근데 산화구리는 약간 검은색을 띄어, 검은색을. 그지? 검은색을 띱니다. 얘는 붉은색을 띄고, 얘는 이제 붉은색을 띄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거기 표에 보면 나와 있지만,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야. 이 막자사발에다가 구리를 4g을 넣었어. 구리를 4g을 넣은 거야. 여기다 4g을 넣었어. 그 다음에 가열을 했어. 가열한 다음에 이제 한참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 4g은 사실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산소는 무제한. 그지? 무제한으로 공급이 되고 있겠지. 근데 어차피 아까 했지만 이 구리는 항상 그 중에 일부랑만 결합할 수밖에 없어. 그지? 구리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산화구리가 5g이 생기더라는 거야. 산화구리가 5g. 그 다음에 뭐 이번엔 예를 들어서 구리를 5g을 딱 넣었어. 5g을 넣었어. 그리고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만 이때도 산화구리는 여전히 5g이 생기고 대신에 구리가 1g이 남아있더래. 구리가 1g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리를 8g을 넣었어요. 가열을 열라 했어. 그랬더니만 산화구리가 10g이 생기더래. 맞지? 10g.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이용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애들의 질량의 합과 생성되고 남은 애들의 질량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리를 4g을 넣었을 때 산화구리밖에 안 생겼으니까 5g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 산소가 얼마여야 돼? 자, 무슨 얘기냐? 구리를 4g을 넣어놓고 가열을 하면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많은 산소 중에 1g하고 결합했다고. 그래서 5g의 산화구리가 생겼다고. 자, 그럼 봐. 5g을 넣었어. 5g을 넣었는데 구리가 1g이 남았다는 얘기는 구리 5g 중에 4g만 누구랑 결합했다? 1g의 산소랑 결합한 거야. 그러면 자, 어쨌든 이거 5g하고 1g은 6g이지. 그러니까 여기 6g이잖아, 지금. 맞지? 근데 5g, 뭐 질량의 합,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반응한 거는 실제로 반응한 질량은 얼마야? 4g과 1g이지. 실제로 생성된 건 5g이지. 같지? 질량 보존법칙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8g을 넣었을 때 10g의 산화구리가 생겼다는 건 뭐야? 그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르려면 2g이 결합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근데 아무리 질량이 달라지더라도 결국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질량의 비율은 항상 얼마야? 4g일 때 1g이랑 결합했고 8g일 때 2g이랑 결합했으니까 얼마야? 항상 4대1의 질량비로 결합하더라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외워.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비는 얼마다? 질량이 얼마가 됐든 그 비율이 항상 4대 1의 비율로 결합하더라. 그래서 4대1 대 5의 비율로 산화구리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내가 넣어주는 구리의 질량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이라고 하자. 맞니? 그래서 내가 구리를 4g을 넣어서 가열했어. 몇 g의 산화구리가 생겼어? 5g 생겼대. 내가 8g의 구리를 가열했어. 그랬더니 몇 g의 산화구리가 생겼대? 10g이 생겼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니네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가로축에 뭐가 써 있고 세로축에 뭐가 써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얘가 구리야, 가로축이. 세로축이 산화구리지. 그럼 뺑값이 뭐가 되는 거야? 산소의 질량인 거지. 그러니까 구리가 4g을 넣었을 때 산화구리가 5g 생겼다는 얘기는 1g의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인 거지. 8g을 넣었더니 산화구리가 10g 생겼다는 얘기는 2g의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구리의 질량이 얼마가 됐든 구리하고 결합한 산소하고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이네. 맞지? 아니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여기가 구리야. 그리고 여기가 걔랑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구리를 4g을 가열했다. 몇 g하고 결합했니? 1g하고 결합했네. 1g의 산소하고. 구리를 8g을 가열했다. 몇 g하고 결합했어? 2g하고 결합했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가로축값.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돼? 얘하고 얘 더해준 게 생성된 산화구리 질량이 되는 거야. 이때는 여기서 이것 뺀 게 산소의 질량인 거고 이때는 얘랑 얘를 더한 게 산화구리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먼저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만 묻는 내용이 안 틀릴 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하라고 했다.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질량비 항상 얼마다? 4대 1대 5란 얘기지. 그러면 다른 종류의 금속이면 질량비는 다르지만 걔네들도 이거랑 비슷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은 똑같아. 자, 여기다 이제 내가 마그네슘을 넣는 거야. 마그네슘을 넣고 똑같이 가열하면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해. 그지?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산화 마그네슘 만들어요. 산화 마그네슘. 산화 모시기가 된다고. 그지? 산화 모시기.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만 외우면 되는 거긴 한데, 니네가 실험을 한다고 치자고. 자, 내가 3g의 마그네슘을 넣고 연락에 가열했습니다. 그랬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기더라는 거야. 6g의 마그네슘을 넣고 가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산화 마그네슘이 10g이 생기더라는 거야. 9g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g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얘네들 각각이 몇 g의 산소와 결합했는지 알 수 있지? 맞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3g을 넣었을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2g의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고, 맞지? 6g을 넣었을 때는 4g의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고, 9g을 넣었을 때는 6g의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뭐야? 넣어준 마그네슘의 질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산소의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늘어나잖아? 근데 그 질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결합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의 질량비를 따져보니까 항상 얼마더라? 3대 2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량비가 얼마가 나온다? 3대 2가 나온다는 거야. 3대 2대 5가 나온다는 얘기지. 요것도 외우십시오. 알겠니?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가 저기 그릇에 넣어놓은 마그네슘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그지? 마그네슘 3g일 때 산화 마그네슘 5g 생기더라. 6g일 때 10g 생기더라. 9g일 때 1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이거 뺀 거가 뭐다? 이 마그네슘과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되겠다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다 하나 그리면, 여기가 만약에 마그네슘이고 여기가 산소라고 치면, 마그네슘 3g 넣었을 때 2g하고 결합했네. 6g 넣었을 때 4g과 결합했네. 9g 넣었을 때 6g과 결합했네. 그지? 그래프 모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 더해준 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될 거다 이 말이지. 알겠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거겠는데, 그럼 이번에는 금속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수소하고 산소. 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섞은 다음에 이제 전기 스파크를 파바박 일으켰더니 뭐가 생기더라? 물이 생기더라.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용기 안에다가 내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지금 넣은 거야. 질량을 서로 막 달리 해가면서 넣어본 거지. 잘 봐. 넣어본 거야. 자, 1g을 넣었어. 1g을 넣었어. 자, 산소를 9g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물이 9g이 생긴 거야. 근데 보니까 물이 9g이 생겼는데 거기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산소가 1g이 있더래. 자, 일단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하네. 하지? 일단 내가 넣어준 거 총 질량이 10g 아니요? 그런데 생성되고 남아있는 거 총 질량이 얼마야? 10g이니까. 그러면 이때 산소가 1g이 남았다라는 건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넣어준 수소는 1g이 전부 물을 만드는 데 쓰였다. 근데 산소는 9g 중에 몇 g만 쓰였다? 8g만 쓰였다. 그래서 물이 9g이 생긴 거다. 그러면 넣어준 총 질량의 합도 같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반응한 질량의 합이 얼마야? 9g이지. 그래서 실제로 생성된 거 얼마야?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g을 넣었어. 2g을. 2g. 그지? 2g을 넣고 이번에는 8g을 넣어봤어. 산소를. 자, 그랬더니 이때도 물이 얼마가 생기더라? 9g이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또 이때는 봤더니 수소기체가 1g이 남아있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성립하지? 넣어준 질량 총합이 10g이야. 남아있는 거 생성된 거 합이 10g인 게 질량 모임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법칙을 배우더라도 기존에 배웠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도 봐라. 2g, 8g 넣는데 수소가 1g 남았다는 얘기는 수소는 2g 중에 1g이 물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얘기지? 산소는 넣어준 8g이 전부 물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에 9g이 생긴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소의 질량을 얼마를 넣던 산소의 질량을 얼마를 넣던 결국 항상 걔네들이 뭐야? 질량비가 얼마가 나오더라? 1대 8이 나오고 그 비율만큼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지 못한 애는 남는 거야, 남는 거. 알겠니? 그렇지 못한 애들은 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니네 질량비는 적어도 3개는 외워야 돼. 구리하고 산소, 산화구리는 4대 1대 5.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대 5.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섞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질량비는 얼마? 질량비 얼마? 1대 8대 9라고 하는 거 꼭 외워두십시오. 알겠니? 9라고 하는 거 꼭 외워둬. 알겠니? 굳이 선생님이 높아심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더 얘기를 하자면 요거가 책에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 옆에 나와 있긴 한데 그지? 자,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를 섞어. 근데 원래 얘네는 반응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온도를 겁나게 높여주고 한 500도까지 높여주고요. 압력을 한 200기압 정도 만들어주면은 얘네가 화학 반응을 해갖고 암모니아라는 애가 생겨. 자, 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질량 달리 해가면서 찾아보면 되거든?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럼 얘네들 사이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냐면 14대 3대 17이 나옵니다. 알겠니? 이것도 외우고 있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선생님 지금 보니까 말이야. 밑에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지었던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이제 산화구리가 될 때 분명히 내가 지금 그려준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산화구리고 여기가 구리일 때, 그지?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프. 맞지? 그래서 구리 4g 넣어주면 산화구리 5g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니네 지금 플러스 강의 오른쪽 맨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구리고 똑같이 여기가 산화구리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구리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산화구리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여기 구리가 지금 몇 g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만 자, 예를 들어서 뭐 8g이라고 칠게. 구리를 8g을 넣어줄 때까지는 산화구리가 계속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는 산화구리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뭘까? 아까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된 공간에서 산소가 무한정 공급되고 있을 때는 구리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걔랑 계속 산소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야? 자, 밀폐된 용기 안에 밀폐된 용기, 요 이제 상황을 잘 보라고. 밀폐된 용기 안에 자, 산소가 만약에 2g이 들어있는 거야. 딱 정해진 양의 산소만 있는 거야. 이때는 산소량이 무한정이고 무제한이고 이때는 산소량이 일정한 거지. 자, 여기다가 내가 구리를 4g을 넣어요. 불 붙여서 태워요. 어떻게 되지? 그럼 요 4g하고 우리 질량비 4대 1대 온 거 아니까 이 산소 2g 중에 1g이 반응해서 5g 생기는 거라고. 맞지? 맞아? 8g 넣으면 4대 1도니까 8g하고 2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10g이 생기겠지?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구리를 10g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구리가 10g이어도 얘가 산소가 2g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구리가 몇 그램? 구리 8g하고 산소 2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10g이 돼. 그러니까 아까 구리 8g 넣었을 때나 10g 넣었을 때나 생성된 산화구리는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오픈된 공간에서 산소가 무한정 공급이 될 때 얘긴 거고, 요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일정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알겠니?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그냥 산소가 무한정인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밀폐된 용기 안에 일정한 산소 양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 꼭 잘 구분해야 된다고. 알겠니?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